안녕, 열매 친구들. 딸키바 아빠야. 오늘도 딸키바 아빠가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게. 재밌는 이야기 들으면서 꿈나라 갈 준비는 다 됐지? 딸키바 잠자리 동안은 잘 준비를 다 하고 불을 끄고 눈을 꼭 감고 듣는 동화인 거 다 알지? 옛날에 호랑이가 뻐끔뻐끔 곰방대에 담배 피던 시절에 어느 산골 마을에 효자 총각이 혼자서 살고 있었어. 함께 살던 병들고 늙으신 어머니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셔서 이 효자 총각은 많이 외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 하루는 총각이 밭에서 일을 하면서 외로운 마음에 깊은 한숨을 쉬며 힘없는 소리로 중얼거렸어. 고구마는 익어가는데 이거 캐서 누구랑 먹나? 그런데 바로 그때 나랑 먹으면 되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일하나 말고 총각은 멈칫했지.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봤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보다 하면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 한참을 일하다가 또 한탄을 하면서 중얼거렸지. 곳간에 쌓아놓은 쌀은 혼자서 언제 다 먹나. 나랑 같이 먹으면 되지. 그 순간 총각은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렸어. 그리고 소름이 쫙, 무서워서 쿵쾅쿵쾅거리는 자기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덜덜덜덜덜 떨리는 가슴을 붙잡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 뒤에는 아무도 없지 뭐야.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총각은 집으로 가려고 짐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어. 그런데 지게 옆에 조그만 우렁이가 눈에 띄는 거야. 총각은 그래, 외롭던 참에 우렁이라도 키워야겠다 싶어서 우렁이를 집어들고 집으로 갔어. 총각은 우렁이를 물 항아리에 퐁당 넣고는 오늘은 몸이 힘든지 헛것이 들리네. 일찍 쉬어야겠다 하며 총각은 잠을 잤어.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일찍 일어나 언제나 그랬듯이 일을 하러 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갓 차려진 밥상이 떡하니 놓여있지 뭐야. 총각은 깜짝 놀라서 집 주위를 둘러봤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먹으라고 차려놓은 것 같아서 아주 맛있게 점심을 먹었지. 그리고 다시 밖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게? 그래, 그렇게 됐어. 총각은 너무 이상한 거야. 벌써 며칠째 계속 점심 저녁으로 일하고 돌아오면 꿀맛 같은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 누가 그러는 건지 궁금해, 안 궁금해? 그래, 궁금하지. 그래서 하루는
일하러 나가는 척 하면서 집 울타리 뒤에 숨어서 부엌을 몰래 바라보고 있었어. 점심때가 가까워 오자 물 항아리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잠깐, 우리 열매 친구들 엄마한테 좋아요 눌러주세요 했어? 구독 눌러주세요 했어? 안 한 친구는 얼른 엄마한테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해줘야 돼. 알았지?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 그래. 물 항아리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나지 뭐야.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말이야. 그 아가씨는 바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쌀독에서 쌀을 꺼내 씻기 시작했어.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각은 그런 아가씨를 보고 빨개졌대요, 빨개졌대요, 길가의 코스모스 얼굴처럼 첫눈에 반해버렸지 뭐야. 총각은 냅다 부엌으로 뛰어들었어. 그리고는 아가씨가 놀랄 겨를도 없이 아가씨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어. 아가씨, 나랑 결혼해 주시오. 아가씨도 길가의 코스모스처럼 얼굴이 빨개져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지. 우리 열매 친구들은 알고 있었지? 총각이 밭에서 일할 때 그 목소리, 나랑 같이 먹지 했던 게 바로 이 우렁 아가씨라는 거. 총각과 우렁 아가씨는 결혼해서 함께 알콩달콩 예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 자, 우리 열매 친구들 이제 코 잘까? 뭐?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다고? 이 이야기 제목이 우렁각시잖아. 우렁이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우렁이 각시가 된 이야기지. 아니라고? 더 있다고? 어떻게 알았지? 우리 열매 친구들은 동화책을 아주 많이 보는구나. 오, 대단한데? 그래, 맞아, 여기서 끝이 아니지? 자, 이어서 하루는 우렁각시가 점심 도시락을 싸서 남편이 일하고 있는 밭으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또가 있었어. 이 사또는 아주 못되고 욕심 많기로 소문난 바로 그 변사또였어. 변사또도 그 우렁각시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지 뭐야. 이보게 이방, 저 안악은 어디 사는 누군가? 예, 이 산에 사는 효자가 하나 있는데쇼. 그 사람의 각시입니다요. 그래? 이미 임자가 있는가? 욕심쟁이 변사또는 이미 남편이 있는데도 우렁각시가 너무 예뻐서 밤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결국엔 아주 못된 결심을 하게 됐어. 다음날 아침 일찍 변사또는 효자를 사또가 일하는 관하로 불러들였어. 영문도 모른 채 관하로 불려온 효자 총각에게 변사또는 대뜸 내기를 하자고 하는 거야. 이보게, 나랑 내기를 하나 함세. 자네가 이기면 내 전 재산과 땅을 모두 자네에게 주겠네. 그리고 내가 이기면 자네의 아내를 내게 주게. 효자 총각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 네? 아니 그게 내게는 바로 저 민둥산에 누가 더 많이 나무를 심는가 하는 걸세. 내일 하루 동안 말일세. 자,
다른 할 말 없지? 그런 줄 알고 내일 보세나. 효자 총각은 어안이 벙벙해서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왔어. 총각의 모습을 보고 걱정을 하며 우렁각 씨가 왜 그런지 묻자 총각은 울먹이며 변사또와 내기를 한 이야기를 알려줬어. 얘기를 다 들은 우렁각 씨는 총각을 안심시키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총각의 손에 쥐어주었어. 서방님, 걱정 마세요. 이 반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럼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날 겁니다. 그 거북이가 주는 것을 받아오세요. 총각은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각시가 시키는 대로 바로 바다로 갔지. 그리고 반지를 있는 힘껏 바다에 던졌어. 잠시 기다리자 엄청나게 큰 거북이 하나가 바다에서 나타나는 거야. 총각은 거북이 앞으로 다가갔어. 거북이의 입에는 조롱박 하나가 물려 있었어. 거북이는 총각의 손에 조롱박을 전해주고는 말까지 하지 뭐야. 우리 용왕님께서 사위 되시는 분에게 이 조롱박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주님께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이만. 혹시 이 근처에 유명한 토선생이 산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분께 부탁이 있는데 어디 사는지 정확히 몰라서. 총각은 조롱박을 손에 든 채 어안이 벙벙해서 대답도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어. 예? 우리 각시가 용왕님의 딸이었어? 에? 어쨌든 총각은 조롱박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 여보, 당신이 용왕님의 딸인 것을 왜 얘기 안 해줬어? 서방님, 죄송해요. 당분간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다음에 모두 말씀드릴게요. 그보다 내일 산에 올라가서 내기를 시작하면 이 조롱박 뚜껑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모두 잘 될 거예요. 다음 날 드디어 내기를 하기로 한 산 밑에서 변사또와 수많은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총각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내기가 시작되었지. 총각은 앞산으로 올라가서 조롱박의 뚜껑을 열어보았어. 그러자 조롱박에서 작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순식간에 산에 나무를 가득 심어놓고 스르륵 사라지지 뭐야. 뒷산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 포졸들을 지휘하던 변사또는 깜짝 놀랐어. 그리고는 이 내기는 뭔가 이상하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 내기를 다시 하자며 내일은 말 달리기 시합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다음 날 변사또는 한눈에 봐도 털에 윤기가 좔좔 흐르는 엄청 빠르게 생긴 젊은 말을 타고 나타났어. 총각은 다시 조롱박 뚜껑을 열었어. 뭐가 나왔게? 조롱박에서 아주 늙고 삐쩍 마른 말이 나왔어. 게다가 이 말은 서 있을 힘도 없는지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말이야. 총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이 늙은 말이 사람을 태울 수나 있을까 걱정이 됐지. 그래도 각시의 얘기도 있었고 어제 신기한 경험도 했으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기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어. 자, 말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었어. 그런데
이 늙은 말이 그 후들거리는 다리로 엄청 빠르게 달리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상황인 거지.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침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입을 해 벌리고 늙은 말의 바람 같은 빠르기에 놀라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 우리 열매 친구들도 직접 봤으면 와, 대박! 이랬을걸? 자, 이쯤에서 편사또는 2번이나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일을 봤으면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아, 하늘이 저 사람을 돕는구나. 뭐 그런 거. 그런데 변사또는 역시나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 거지. 이런 늙은 말이 어떻게 젊은 말보다 빠를 수 있냐면서 이것도 이상하다면서 또 떼를 쓰네. 결국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기를 하자며 바다에서 배로 시합하자며 억지를 부렸어. 다음날 변사또는 둥둥둥 북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이 노를 젓는 큰 배를 타고 나타났어. 총각은 이제 또 뭐가 나올까 하며 기대하면서 조롱박 뚜껑을 열었어. 조롱박에서 아주 볼품없고 젓는 노도 없는 작은 돛담배 한 사람만 겨우 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작은 배였어. 그래도 총각은 실망하지 않았지. 왜? 그동안 경험한 게 있잖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뭐 그런 거. 우리 열매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자, 이제 마지막 내기가 시작되었어. 둥둥둥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변사또의 배가 먼저 출발했지. 자, 이 마지막 내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중요한 건 우렁각시의 아빠가 바다의 왕, 그 용왕님인 거고, 그 용왕님은 괘씸한 욕심쟁이 변사또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거야. 우리 열매 친구들 지금 눈 감고 있지? 자, 상상해봐. 큰 배가 노를 저으며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고 있는데 그 배가 가고 있는 저만치 앞에 큰 소용돌이가 생기고 있는 거야. 변사또의 배는 어떻게 될까? 친구들아, 딸키바 아빠가 늘 얘기하듯이 욕심은 누구나 생길 수 있지만 바로 그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지혜가 도망가고 말라버려서 변사또처럼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 무언가 갖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잘 다스려야 해. 꼭 지금 필요한 것인지, 꼭 지금 가져야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봐. 알았지? 자, 오늘도 우리 열매 친구들 잘 자고, 다온아, 박다온, 여수에서 딸키바 잠자리 동화 들어주고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온이도 잘 자고 행복한 꿈 많이 꾸고 기도 쑥쑥 지혜도 쑥쑥 잘 자 다온아. 우리 열매 친구들도 행복한 꿈, 재미있는 꿈, 맛있는 꿈 많이 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열매 친구들 되자. 이제 딸기바 아빠가 우리 친구들 잠들 때까지 소근소근 계속 이야기해 줄게. 잘 자. 옛날에 호랑이가 뻐끔뻐끔 곰방대에 담배를 피던 시절에 어느 산골 마을에
효자 총각이 혼자서 살고 있었어. 함께 살던 병들고 늙으신 어머니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셔서 효자 총각은 많이 외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 하루는 총각이 밭에서 일을 하면서 외로운 마음에 깊은 한숨을 쉬며 힘없는 소리로 중얼거렸어. 고구마는 익어가는데 이거 깨서 누구랑 먹나? 그런데 바로 그때 나랑 먹으면 안 되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일하다 말고 총각은 멈칫했지.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봤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하며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 한참을 일하다가 또 한탄을 하며 중얼거렸지. 곳간에 쌓아놓은 쌀은 혼자서 언제 다 먹나? 나랑 같이 먹으면 안 되지. 그 순간 총각은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렸어. 무서워서 쿵쾅거리는 자기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덜덜덜 떨리는 가슴을 붙잡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 뒤에는 아무도 없지 뭐야.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총각은 집으로 가려고 짐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어. 그런데 지게 옆에 조그만 우렁이가 눈에 띄는 거야. 총각은 그래 외롭던 참에 우렁이라도 키워야겠다 싶어서 우렁이를 집어들고 집으로 갔어. 총각은 우렁이를 물 항아리에 퐁당 넣어놓고는 오늘은 몸이 힘든지 헛것이 들리네. 일찍 쉬어야겠다 하며 총각은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일찍 일어나 언제나 그랬듯이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갓 차려진 밥상이 떡하니 놓여있지 뭐야. 총각은 깜짝 놀라서 집 주위를 둘러봤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먹으라고 차려놓은 것 같아서 아주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 다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니 또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야. 벌써 며칠째 계속 점심, 저녁으로 일하고 돌아오면 꿀맛 같은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 누가 그러는 건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하루는 일하러 나가는 척 하면서 집 울타리 뒤에 숨어서 부엌을 바라보며 숨어 있었어. 점심때가 가까워오자 물 항아리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나지 뭐야. 그 아가씨는 바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쌀독에서 쌀을 꺼내 씻기 시작했어.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각은 그런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지 뭐야. 냅다 부엌으로 뛰어들어서 아가씨가 놀랄 겨를도 없이 아가씨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어. 아가씨, 나랑 결혼해 주시오. 아가씨도 얼굴이 빨개져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했지. 총각과 우렁 아가씨는 결혼해서 함께 알콩달콩 예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 그런데 하루는
씨가 점심 도시락을 싸서 남편이 일하고 있는 밭으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또가 있었어. 이 사또는 아주 못되고 욕심 많기로 소문난 바로 그 변사또였어. 변사또도 그 우렁각시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지 뭐야. 이보게 이방, 저 안악은 어디 사는 누군가? 예이, 이 산에 사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쇼. 그 사람의 각시입니다요. 그래? 이미 임자가 있는가? 욕심쟁이 변사또는 이미 남편이 있는데도 우렁각시가 너무 예뻐서 밤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결국 아주 못된 결심을 하게 됐어. 다음날 아침 일찍 변사또는 여자를 사또가 일하는 관아로 불러들였어.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불려온 여자 총각에게 변사또는 뜨뜸 내기를 하자고 하는 거야. 이보게, 나랑 내기를 하나 함세. 자네가 이기면 내 전 재산과 모든 땅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리고 내가 이기면 자네의 아내를 내게 주게. 여자 총각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 네, 아니 그게 무슨 내기는 바로 저 빈둥산에 누가 더 많이 나무를 심는가 하는 걸세. 내일 하루 동안 말일세. 자, 달랄 말 없지? 그런 줄 알고 내일 보세나. 여자 총각은 어안이 벙벙해서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왔어. 총각의 모습을 보고 걱정을 하며 우렁각시가 왜 그런지 묻자 총각은 울먹이면서 변사또와 내기하기로 된 것을 얘기해줬어. 얘기를 다 들은 우렁각시는 총각을 안심시키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총각의 손에 쥐어주었어. 서방님, 걱정 마세요. 이 반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럼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날 겁니다. 그 거북이가 주는 것을 받아오세요. 총각은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각시가 시키는 대로 바로 바다로 갔지. 그리고 반지를 있는 힘껏 바다에 던졌어. 잠시 기다리자 엄청나게 큰 거북이 하나가 바다에서 나타나는 거야. 총각은 거북이 앞으로 다가갔어. 거북이의 입에는 초록박 하나가 물려 있었어. 거북이는 총각의 손에 초록박을 전해주고는 말까지 하지 뭐야. 우리 용왕님께서 사위가 되시는 분에게 이 조롱박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주님께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이만. 총각은 조롱박을 손에 든 채로 어안이 벙벙해서 한참을 서 있었어. 우리 각시가 용왕님의 딸이었어. 어쨌든 총각은 조롱박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 여보, 당신이 용왕님의 딸인 것을 왜 얘기 안 해줬어? 사방님, 죄송해요. 당분간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다음에 모두 말씀드릴게요. 그보다 내일 산에 올라가서 내기를 시작하면 이 조롱박 뚜껑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모두 잘 될 거예요. 다음날 드디어 내기를 하기로 한 산 밑에서 변사또와 수많은 버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총각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내기가 시작되었지. 총각은 앞산으로 올라가서 조롱박의 뚜껑을 열어보았어. 그러자 조롱박에서 작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순식간에 산에 나무를 가득 심어놓고 스르륵 사라지지 뭐야. 뒷산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 보졸들을 지휘하던 변사또는 깜짝 놀랐어. 그리고는 이 내기는 뭔가 이상하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 내기를 다시 하자며 내일은 말달리기 시합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변사또는 한눈에 봐도 털에 윤기가 잘잘 흐르는 엄청 빠르게 생긴 젊은 말을 타고 나타났어. 총각은 다시 조롱박 뚜껑을 열었어. 조롱박에서 아주 늙고 삐쩍 마른 말이 나왔어. 게다가 서 있을 힘도 없는지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말이야. 총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이 늙은 말은 사람을 태울 수나 있나 걱정이 됐지. 그래도 각시의 얘기도 있었고 어제 신기한 경험도 했으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생각을 고쳐먹었지. 자, 말달리기 시합이 시작되었어. 그런데 이 늙은 말이 그 후들거리는 다리로 엄청 빠르게 달리는 거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침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입을 해 벌리고 늙은 말의 바람 같은 빠르기에 놀라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데 변사또는 또 떼를 쓰는 거야. 이런 늙은 말이 어떻게 젊은 말보다 빠를 수 있냐며 이것도 이상하다면서 억지를 부리는 거야. 결국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기를 하자며 바다에서 배로 시합을 하자고 했어. 다음날 변사또는 둥둥둥 북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이 노를 젓는 큰 배를 타고 나타났어. 총각은 이제 또 뭐가 나올까 하며 기대감으로 조롱박 뚜껑을 열었어. 조롱박에서는 아주 볼품없고 젖는 도도 없는 작은 돛담배 한 사람만 겨우 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작은 배가 나왔어. 그래도 총각은 실망하지 않았지. 경험한 게 있잖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거. 자, 이제 마지막 내기가 시작되었어. 퉁퉁퉁.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변사또의 배가 먼저 출발했지. 그런데 우렁각시의 아빠가 바다의 왕 용왕님이잖아. 그 용왕님은 괘씸한 욕심쟁이 변사또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 변사또의 큰 배가 노를 저으며 바다로 나가고 있는데 그 배가 가고 있는 저만치 앞에 큰 소용돌이가 생기고 있는 거야. 변사또의 배는 어떻게 될까? 옛날에 호랑이가 뻐끔뻐끔 곰방대에 담배를 피던 시절에 어느 산골 마을에 효자 총각이 혼자서 살고 있었어. 함께 살던 병들고 늙으신 어머니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셔서 효자 총각은 많이 외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 하루는 총각이 밭에서 일을 하면서 외로운 마음에 깊은 한숨을 쉬며 힘없는 소리로 중얼거렸어.
고구마는 익어가는데 이거 깨서 누구랑 먹나? 그런데 바로 그때 나랑 먹으면 안 되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일하다 말고 총각은 멈칫했지.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봤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하며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 한참을 일하다가 또 한탄을 하며 중얼거렸지. 곳간에 쌓아놓은 쌀은 혼자서 언제 다 먹나? 나랑 같이 먹으면 안 되지. 그 순간 총각은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렸어. 무서워서 쿵쾅거리는 자기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덜덜덜 떨리는 가슴을 붙잡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 뒤에는 아무도 없지 뭐야.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총각은 집으로 가려고 짐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어. 그런데 지게 옆에 조그만 우렁이가 눈에 띄는 거야. 총각은 그래 외롭던 참에 우렁이라도 키워야겠다 싶어서 우렁이를 집어들고 집으로 갔어. 총각은 우렁이를 물 항아리에 퐁당 넣어놓고는 오늘은 몸이 힘든지 헛것이 들리네. 일찍 쉬어야겠다 하며 총각은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총각은 일찍 일어나 언제나 그랬듯이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갓 차려진 밥상이 떡하니 놓여있지 뭐야. 총각은 깜짝 놀라서 집 주위를 둘러봤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먹으라고 차려놓은 것 같아서 아주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 다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니 또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야. 벌써 며칠째 계속 점심, 저녁으로 일하고 돌아오면 꿀맛 같은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 누가 그러는 건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하루는 일하러 나가는 척 하면서 집 울타리 뒤에 숨어서 부엌을 바라보며 숨어 있었어. 점심때가 가까워오자 물 항아리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나지 뭐야. 그 아가씨는 바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쌀독에서 쌀을 꺼내 씻기 시작했어.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각은 그런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지 뭐야. 냅다 부엌으로 뛰어들어서 아가씨가 놀랄 겨를도 없이 아가씨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어. 아가씨, 나랑 결혼해 주시오. 아가씨도 얼굴이 빨개져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했지. 총각과 우렁 아가씨는 결혼해서 함께 알콩달콩 예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 그런데 하루는 우렁각시가 점심 도시락을 싸서 남편이 일하고 있는 밭으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갔던 사또가 있었어. 이 사또는 아주 못되고 욕심 많기로 소문난 바로 그 변사또였어. 변사또도 그 우렁각시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지 뭐야. 이보게 이방, 저 안악은 어디 사는 누군가?
예이, 이 산에 사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쇼. 그 사람의 각시입니다요. 그래? 이미 임자가 있는가? 욕심쟁이 변사또는 이미 남편이 있는데도 우렁각시가 너무 예뻐서 밤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결국 아주 못된 결심을 하게 됐어. 다음날 아침 일찍 변사또는 여자를 사또가 일하는 관아로 불러들였어.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불려온 여자 총각에게 변사또는 뜨뜸 대기를 하자고 하는 거야. 이보게, 나랑 대기를 하나 함세. 자네가 이기면 내 전 재산과 모든 땅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리고 내가 이기면 자네의 아내를 내게 주게. 여자 총각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 네? 아니 그게 무슨... 내기는 바로 저 민둥산에 누가 더 많이 나무를 심는가 하는 걸세. 내일 하루 동안 말일세. 자, 달랄 말 없지? 그런 줄 알고 내일 보세나. 여자 총각은 어안이 벙벙해서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왔어. 총각의 모습을 보고 걱정을 하며 우렁각시가 왜 그런지 묻자 총각은 울먹이면서 변사또와 내기하기로 된 것을 얘기해줬어. 얘기를 다 들은 우렁각시는 총각을 안심시키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총각의 손에 쥐어주었어. 서방님, 걱정 마세요. 이 반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럼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날 겁니다. 그 거북이가 주는 것을 받아오세요. 총각은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각시가 시키는 대로 바로 바다로 갔지. 그리고 반지를 있는 힘껏 바다에 던졌어. 잠시 기다리자 엄청나게 큰 거북이 하나가 바다에서 나타나는 거야. 총각은 거북이 앞으로 다가갔어. 거북이의 입에는 조롱박 하나가 물려 있었어. 거북이는 총각의 손에 조롱박을 전해주고는 말까지 하지 뭐야. 우리 용왕님께서 사위가 되시는 분에게 이 조롱박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주님께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이만. 총각은 조롱박을 손에 든 채로 어안이 벙벙해서 한참을 서 있었어. 우리 각시가 용왕님의 딸이었어. 어쨌든 총각은 조롱박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 여보, 당신이 용왕님의 딸인 것을 왜 얘기 안 해줬어? 사방님, 죄송해요. 당분간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다음에 모두 말씀드릴게요. 그보다 내일 산에 올라가서 내기를 시작하면 이 조롱박 뚜껑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모두 잘 될 거예요. 다음날 드디어 내기를 하기로 한 산 밑에서 변사또와 수많은 보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총각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내기가 시작되었지. 총각은 앞산으로 올라가서 조롱박의 뚜껑을 열어보았어. 그러자 조롱박에서 작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순식간에 산에 나무를 가득 심어놓고 스르륵 사라지지 뭐야. 뒷산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 보졸들을 지휘하던 변사또는 깜짝 놀랐어. 그리고는 이 내기는 뭔가 이상하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 내기를 다시 하자며 내일은 말달리기 시합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변사또는 한눈에 봐도 털에 윤기가 잘잘 흐르는 엄청 빠르게 생긴 젊은 말을 타고 나타났어. 총각은 다시 조롱박 뚜껑을 열었어. 조롱박에서 아주 늙고 삐쩍 마른 말이 나왔어. 게다가 서 있을 힘도 없는지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말이야. 총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이 늙은 말은 사람을 태울 수나 있나 걱정이 됐지. 그래도 각시의 얘기도 있었고 어제 신기한 경험도 했으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생각을 고쳐먹었지. 자, 말달리기 시합이 시작되었어. 그런데 이 늙은 말이 그 후들거리는 다리로 엄청 빠르게 달리는 거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침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입을 해 벌리고 늙은 말의 바람 같은 빠르기에 놀라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데 변사또는 또 떼를 쓰는 거야. 이런 늙은 말이 어떻게 젊은 말보다 빠를 수 있냐며 이것도 이상하다면서 억지를 부리는 거야. 결국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기를 하자며 바다에서 배로 시합을 하자고 했어. 다음날 변사또는 둥둥둥 북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이 노를 젓는 큰 배를 타고 나타났어. 총각은 이제 또 뭐가 나올까 하며 기대감으로 조롱박 뚜껑을 열었어. 조롱박에서는 아주 볼품없고 젓는 도도 없는 작은 돛담배 한 사람만 겨우 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작은 배가 나왔어. 그래도 총각은 실망하지 않았지. 경험한 게 있잖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거. 자, 이제 마지막 내기가 시작되었어. 퉁퉁퉁.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변사또의 배가 먼저 출발했지. 그런데 우렁각시의 아빠가 바다의 왕 용왕님이잖아. 그 용왕님은 괘씸한 욕심쟁이 변사또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 변사또의 큰 배가 노를 저으며 바다로 나가고 있는데 그 배가 가고 있는 저만치 앞에 큰 소용돌이가 생기고 있는 거야. 변사또의 배는 어떻게 될까? 옛날에 호랑이가 뻐끔뻐끔 곰방대에 담배를 피던 시절에 어느 산골 마을에 여자 총각이 혼자서 살고 있었어. 함께 살던 병들고 늙으신 어머니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셔서 여자 총각은 많이 외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 하루는 총각이 밭에서 일을 하면서 외로운 마음에 깊은 한숨을 쉬며 힘없는 소리로 중얼거렸어. 고구마는 익어가는데 이거 깨서 누구랑 먹나? 그런데 바로 그때 나랑 먹으면 안 되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일하다 말고 총각은 멈칫했지.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봤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하며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 한참을 일하다가 또 한탄을 하며 중얼거렸지. 곳간에 쌓아놓은 쌀은 혼자서 언제 다 먹나. 나랑 같이 먹으면 되지. 그 순간 총각은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렸어. 무서워서 쿵쾅거리는 자기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덜덜덜 떨리는 가슴을 붙잡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 뒤에는 아무도 없지 뭐야.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총각은 집으로 가려고 짐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어. 그런데 지게 옆에 조그만 우렁이가 눈에 띄는 거야. 총각은 그래 외롭던 참에 우렁이라도 키워야겠다 싶어서 우렁이를 집어들고 집으로 갔어. 총각은 우렁이를 물 항아리에 퐁당 넣어놓고는 오늘은 몸이 힘든지 헛것이 들리네. 일찍 쉬어야겠다 하며 총각은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총각은 일찍 일어나 언제나 그랬듯이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갓 차려진 밥상이 떡하니 놓여있지 뭐야. 총각은 깜짝 놀라서 집 주위를 둘러봤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먹으라고 차려놓은 것 같아서 아주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 다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니 또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야. 벌써 며칠째 계속 점심, 저녁으로 일하고 돌아오면 꿀맛 같은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 누가 그러는 건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하루는 일하러 나가는 척 하면서 집 울타리 뒤에 숨어서 부엌을 바라보며 숨어 있었어. 점심때가 가까워오자 물 항아리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나지 뭐야. 그 아가씨는 바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쌀독에서 쌀을 꺼내 씻기 시작했어.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각은 그런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지 뭐야. 냅다 부엌으로 뛰어들어서 아가씨가 놀랄 겨를도 없이 아가씨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어. 아가씨, 나랑 결혼해 주시오. 아가씨도 얼굴이 빨개져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했지. 총각과 우렁 아가씨는 결혼해서 함께 알콩달콩 예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 그런데 하루는 우렁각시가 점심 도시락을 싸서 남편이 일하고 있는 밭으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갔던 사또가 있었어. 이 사또는 아주 못되고 욕심 많기로 소문난 바로 그 변사또였어. 변사또도 그 우렁각시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지 뭐야. 이보게 이방, 저 안악은 어디 사는 누군가? 예이, 이 산에 사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쇼. 그 사람의 각시입니다요. 그래? 이미 임자가 있는가? 욕심쟁이 변사또는 이미 남편이 있는데도 우렁각시가 너무 예뻐서 밤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결국 아주 못된 결심을 하게 됐어.
다음날 아침 일찍 변사또는 효자를 사또가 일하는 관아로 불러들였어.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불려온 효자 총각에게 변사또는 뜨뜸 내기를 하자고 하는 거야. 이보게, 나랑 내기를 하나 함세. 자네가 이기면 내 전 재산과 모든 땅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리고 내가 이기면 자네의 아내를 내게 주게. 효자 총각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 네, 아니 그게 무슨... 내기는 바로 저 민둥산에 누가 더 많이 나무를 심는가 하는 걸세. 내일 하루 동안 말일세. 자, 달랄 말 없지? 그런 줄 알고 내일 보세나. 효자 총각은 어안이 벙벙해서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왔어. 총각의 모습을 보고 걱정을 하며 우렁각시가 왜 그런지 묻자 총각은 울먹이면서 변사또와 내기하기로 된 것을 얘기해줬어. 얘기를 다 들은 우렁각시는 총각을 안심시키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총각의 손에 쥐어주었어. 서방님, 걱정 마세요. 이 반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럼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날 겁니다. 그 거북이가 주는 것을 받아오세요. 총각은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각시가 시키는 대로 바로 바다로 갔지. 그리고 반지를 있는 힘껏 바다에 던졌어. 잠시 기다리자 엄청나게 큰 거북이 하나가 바다에서 나타나는 거야. 총각은 거북이 앞으로 다가갔어. 거북이의 입에는 조롱박 하나가 물려 있었어. 거북이는 총각의 손에 조롱박을 전해주고는 말까지 하지 뭐야. 우리 용왕님께서 사위가 되시는 분에게 이 조롱박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주님께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이만. 총각은 조롱박을 손에 든 채로 어안이 벙벙해서 한참을 서 있었어. 우리 각시가 용왕님의 딸이었어. 어쨌든 총각은 조롱박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 여보, 당신이 용왕님의 딸인 것을 왜 얘기 안 해줬어? 사방님, 죄송해요. 당분간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다음에 모두 말씀드릴게요. 그보다 내일 산에 올라가서 내기를 시작하면 이 조롱박 뚜껑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모두 잘 될 거예요. 다음날 드디어 내기를 하기로 한 산 밑에서 변사또와 수많은 보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총각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내기가 시작되었지. 총각은 앞산으로 올라가서 조롱박의 뚜껑을 열어보았어. 그러자 조롱박에서 작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순식간에 산에 나무를 가득 심어놓고 스르륵 사라지지 뭐야. 뒷산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 보졸들을 지휘하던 변사또는 깜짝 놀랐어. 그리고는 이 내기는 뭔가 이상하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 내기를 다시 하자며 내일은 말달리기 시합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변사또는 한눈에 봐도 털에 윤기가 잘잘 흐르는 엄청 빠르게 생긴 젊은 말을 타고 나타났어. 총각은 다시 조롱박 뚜껑을 열었어. 조롱박에서 아주 늙고 비쩍 마른 말이 나왔어.
게다가 서 있을 힘도 없는지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말이야. 총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이 늙은 말은 사람을 태울 수나 있나 걱정이 됐지. 그래도 각시의 얘기도 있었고 어제 신기한 경험도 했으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생각을 고쳐먹었지. 자, 말달리기 시합이 시작되었어. 그런데 이 늙은 말이 그 후들거리는 다리로 엄청 빠르게 달리는 거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침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입을 해 벌리고 늙은 말의 바람 같은 빠르기에 놀라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데 변사또는 또 떼를 쓰는 거야. 이런 늙은 말이 어떻게 젊은 말보다 빠를 수 있냐며 이것도 이상하다면서 억지를 부리는 거야. 결국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기를 하자며 바다에서 배로 시합을 하자고 했어. 다음날 변사또는 둥둥둥 북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이 노를 젓는 큰 배를 타고 나타났어. 총각은 이제 또 뭐가 나올까 하며 기대감으로 조롱박 뚜껑을 열었어. 조롱박에서는 아주 볼품없고 젖는 노도 없는 작은 돛담배 한 사람만 겨우 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작은 배가 나왔어. 그래도 총각은 실망하지 않았지. 경험한 게 있잖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거. 자, 이제 마지막 내기가 시작되었어. 둥둥둥.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변사또의 배가 먼저 출발했지. 그런데 우렁각시의 아빠가 바다의 왕 용왕님이잖아. 그 용왕님은 괘씸한 욕심쟁이 변사또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 변사또의 큰 배가 노를 저으며 바다로 나가고 있는데 그 배가 가고 있는 저만치 앞에 큰 소용돌이가 생기고 있는 거야. 변사또의 배는 어떻게 될까? 자, 우리 열매 친구들 잘 자고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